안녕하세요. 가까운 행사 안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고용증대 세액공제 하다가 말았었는데 그거 이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네, 2편입니다. 2021년 법인세 정기신고 할 때 꼭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에 영상에서 제가 챕터를 6개의 챕터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개요, 두 번째가 적용 대상자, 세 번째가 세액 공제액 계산, 네 번째가 세액 공제의 신청, 다섯 번째가 사후 관리, 그리고 여섯 번째가 마무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하나 개요, 둘 적용 대상자, 셋 세액 공제액 계산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챕터 4 세액 공제의 신청, 챕터 5 사후 관리, 그리고 챕터 여섯 번째 마무리, 이렇게 나머지 4, 5, 6 챕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저는 이제 지금 텍스 본부에 있다 보니까 법인세 정기 신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나갔던 고객사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이제 꾸준히 받아오던 회사라 요청을 해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검토를 최근에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챕터 4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챕터 4 세액공제 신청 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네요. 포인트가 약간 이 노란색인데 이 보라색에다가 노란색 형광펜을 칠하니까 조금 색깔이 어두운 노란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액공제액의 신청입니다. 네, 세액공제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 공제 아까 앞에서 계산했던 금액만 나오면은 말 그대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고용증대 세액공제, 해시태그 세액공제 신청서, 세액공제 세액계산서. 네, 읽어볼게요. 계속.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제 1호 서식 및 별지제 1호 서식 부표 및 세액공제 계산서, 시행규칙 별지제 10호의 8 서식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행규칙은 조세특례 제한법, 조특법의 시행규칙을 의미하고요. 1호 서식과 10호의 8 서식을 제출하면 되는데 1호 서식은 이제 세액공제 신청서라고 해가지고 조특법 상에 이제 세액공제를 쭉 리스트가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란에다가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공제 세액계산서는 이제 고용증대 세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뭐 상시 근로자 수, 직전 상시 근로자 수, 단기 상시 근로자 수, 직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단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이런 부분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앞에 계산했던 금액들을 그냥 서식상에 이제 기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서식을 이제 가세표준 신고와 함께 3월 말 보통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의 법인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3월 말에 이제 법인세 정기 신고가 들어가는데 그 법인세 정기 신고할 때 세액공제 신청서도 같이 제출해가지고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 네, 이제 사후관리입니다. 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제 법령상으로는 좀 복잡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근데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엄청 간단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사후관리, 해시태그 상시 근로자의 수 및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어느 정도 감이 오셨나요? 네, 말 그대로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경우에 사후관리가 걸려가지고 공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속된 말로 토해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직전 상시 근로자 수에서 단기 상시 근로자 수가 뭐 한 명, 두 명이 늘어가지고 거기에 뭐 일반 법인은 안 되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늘었다고 한다면은 한 명당 400만 원씩 해서 뭐 2명 늘어서 800만 원 공제를 받았는데 그 상시 근로자 수가 올해 다시 보니까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4명에서 6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5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2명분을 받았었는데 한 명분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법령상 문구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이해하고 보면은 또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증대 세액 공제를 받은 내역이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 및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아래의 공의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네, 여기서의 이제 주요 포인트는 어딨죠? 여기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 및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제가 아까 전에 4명에서 6명이 돼서 2명분의 공제를 받았는데 최초로 공제받은 건 4명이었죠. 그래서 이게 감소했다고 한다면은 말을 잘못했습니다. 4명에서 6명이 돼서 공제받았는데 그럼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는 6명이었죠. 그 6명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다시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공의도 읽어볼게요. 사업관리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1.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라고 하냐면은 네,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청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날수록 법령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청년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청년에서 청년이 아니게 되는 경우는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제 받을 때 청년이었던 분들은 그 다음에 그 다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청년이 아니게 됐을 때 또 사후관리상 수를 계산할 때는 청년으로 분류하여 그렇게 감소한 케이스는 다시 토해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법령에서 지금 쉽게 문구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의 본조에 따라 공제받는 세액을 한도로 함.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함.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곱하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로 인한 공제금액 마이너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로 증가로 인한 공제금액 플러스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곱하기 상시 근로자 증가로 인한 공제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다 보면은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복잡하게 적어를 놨어요. 자, 이거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보시면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과목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인데 그 중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전체 상시 근로자가 일단 감소하는 경우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도 감소를 하는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것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하냐라는 내용인데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을 때 처음에 6명이었는데 예를 들어 뭐 5명이 됐다. 그러면 6명 대비 감소한 인원수 이렇게 해서 1명 이런 의미를 보면 되고요. 그 중에서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이 감소한 수가 훨씬 크고 그보다 좀 작은 수로 상시 근로자 수가 좀 감소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이 감소를 했는데 그 중에 전체 상시 근로자로 봤을 때는 5명만 감소했다라고 한다면은 10명 마이너스 5명 해서 5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에 곱하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로 인한 공제 금액 되어 있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로 인한 공제 금액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기업을 한다면은 수도권 내라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로 인해서 공제받는 금액은 400만 원이고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는 0원입니다. 그러면 400 마이너스 0원 하면 400만 원. 그러니까 5 곱하기 4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플러스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곱하기 상시 근로자 증가로 인한 공제 금액 되어 있죠.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는 아까 5명이었고 상시 근로자로 인해서 공제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케이스에는 5명 곱하기 400만 원 분만 이제 추가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동일하게 과목이고요. 이제 아까는 기역이었다면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서 그 밖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란 하면은 아까 기역에서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전체 상시 근로자 수 감소한 인원수보다 더 큰 케이스였으니까 그 반대로 전체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수보다는 적은 수로 청년 등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로 한다면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곱하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중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로 인한 공제 금액 되어 있죠. 이는 아까 얘기 드리자면 계속 마무리 읽고 설명드릴게요. 플러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가로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함 그리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근로자 증가로 인한 공제 금액 되어 있습니다. 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아까처럼 10명이라고 한다면 근데 다만 이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아까 5명이라 했으니까 그냥 3명을 할게요. 3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곱하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로 인한 공제 금액 400만 원을 곱해서 3 곱하기 400만 원에서 1200만 원 플러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게 5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을 제외한 어떻게 보면 2명이겠네요. 2명인데 곱하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로 인한 공제 금액 이건 0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청년이 감소한 부분만 다시 추가 납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또 가였잖아요. 가가 뭐냐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체가 감소하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는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지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함 곱하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로 인한 공제 금액 마이너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로 인한 공제 금액 되어 있죠. 이거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 아까 이제 뭐 처음보다 이제 감소하는 인원수예요. 뭐 5명이 감소했는데 곱하기 이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로 인한 공제 금액 이건 400만 원이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로 인한 공제 금액은 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서 이제 곱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조금 복잡을 한데 봐봐요.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건이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해주는 건데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할 때 청년 등 상시 근로자는 좀 더 추가적인 금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부분은 이제 좀 적은 금액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0원을 공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제 조건은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랑 나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와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나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일단 공제자세를 일단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받았던 공제액을 전액 토해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를 했는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이제 공제 감소해서 이제 공제액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전액 다 토해내는 게 아니라 일반 상시 근로자라면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영원이라서 사실 의미는 없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금액도 있고 일반 상시 근로자, 청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시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공제를 마저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할 때와 증가할 때를 나누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고용증대 세액 공제라고 하면 최초 그 사업연도에도 공제를 해주지만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이어서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3개년, 일반 기업은 2개년 이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좀 길어집니다. 보통 3년 정도,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은 가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가세연도의 종료일까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는 이제 1년 설명해 드렸지만 그 2년 뒤까지도 감소했다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로직대로 계산을 해서 다시 더 추가 납부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 1개년에서 먼저 어느 정도 납부한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만큼은 어떻게 보면 기납부라고 생각해서 제하고 추가적으로 납부할 게 더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추가로 또 납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후 관리를 2년, 3년까지 해줘라라는 의미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말은 또 엄청 어렵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그 다음 과세연도, 그 다음 과세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로직과 개념 자체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일단 머릿속에 잡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 부분도 2년, 3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그런 다음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는지를 한번 따져봐서 일반 청년 등 상시 근로자를 공제받은 거를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입니다. 네, 어느새 이제 마지막 챕터 마무리로 왔는데요. 마무리는 이제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들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세액공제라든지 특정한 환경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복 지원해서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또는 증자의 조세 감면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 주식 또는 총 지분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또는 증자의 조세 감면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지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율을 100% 공제해 주지는 않겠다는 의미고요. 외국인이 이건 이제 조특법입니다. 조특법 제6조 6항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이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 이거는 삭제해 주세요. 이건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입니다. 또 다음 마무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추계 과세 시에는 감면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장부 등을 갖추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추정치를 산출세액으로 계산해서 납부할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생각하면 되고요. 최저한세 적용, 공제를 이제 고용증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제액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어느 법정으로 이제 정해놓은 최저한세 이 정도의 세금은 납부해라라는 그 금액보다 내려갈 경우에는
그 최저한세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그 오버하는 부분은 공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액 공제액의 2월 공제, 이거는 이제 단기에 이제 발생한 산출세액을 넘어서서 공제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오버하는 공제 금액이 조금 이번에 못 받아서 좀 아쉽잖아요.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2월에서 10년 동안 공제를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일로부터 다음 가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가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2월에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보다 영상이 또 길어져서 좀 마지막에 좀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용증대 세액 공제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 내심 뿌듯하고,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큰 그림 또는 느낌만이라도 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